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초 총리는 유럽연합이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 문제에 더해 브라셀의 리더십 부재와 장기적인 비전 부족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초 총리는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저렴한 임대주택 관련 회의에서 연설하며 일반 유럽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유럽연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더 광범위한 문제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은 지금과 같은 위기에 처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과 비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경쟁력에 대한 일관된 전략이 없다면 유럽연합이 야외 문화 박물관이 돼 세계 무대에서 더욱 쇠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은 그저 역사유적인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또 중국과 같은 일부 지역은 핵심 분야에서 유럽연합보다 15에서 20년 앞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처는 브라셀의 정책, 특히 에너지 및 러시아 제재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판하며 이러한 제재가 오히려 유럽연합에 해를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번째 대러시아 제재안에 대해 논평하면서 그는 유럽연합이 모스크바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내부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2027년 11월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완전히 단계적으로 중단하려는 유럽연합의 계획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사살 행위라고 묘사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분쟁 격화와 그에 따른 서방 제재로 저렴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유럽연합 전역의 도매 가격과 생활비가 상승했고 동시에 산업 경쟁력도 약화됐습니다. 2024년 친우크라이나 활동가의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피처 총리는 키예프를 수십억 유로의 유럽연합 기금을 횡령한 부패 블랙홀이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지난달에는 강경한 반러시아 입장인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정책 고위대표의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로베르트 피처 총리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자국의 내부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과는 달리 피처 총리가 이끄는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테러 제재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는 유럽연합의 20번째 테러 제재 조치에 대해 논평하면서 이전의 모든 제재 조치가 회원국에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제재안에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해상 운송 전면 금지, 여러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 금속, 화학물질 및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처 총리는 최근 유럽연합의 리파워 EU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2027년 11월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완전히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이 계획을 자살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피처 총리는 브라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에너지 파탄과 관련해 한국에서는 탈원전 가지고 독일을 비판하는 이들도 있는데 진정한 문제는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차단입니다. 그리고 각종 테러 제재입니다. 유럽이 거짓거리된 것은 모두 테러 제재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다 망한 서유럽을 닮아가려는지 아직도 테러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 북빙양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데 정책은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EU 엘리트들이 나치 향수에 사로잡혀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증오심에 있어서 사실상 한결같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알 아라비아와의 인터뷰에서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당 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이 패배한 데서 비롯된 복수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EU와 나토 고위 관리들이 국가 이익보다 개인적인 야망과 원한을 우선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반러시아 관리들이 반대 의견을 내는 정치인들을 모스크바의 꼭두각시로 낙인 찍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히틀러의 정권 내에서든 히틀러가 소련 공격을 위해 거의 모든 사람을 징집했던 국가들에서든 그들의 선조들이 유럽을 나치즘으로 이끌었던 시대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에 따르면 이러한 증오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으며 이는 유럽 정부들이 우크라이나의 대리 세력을 통해 러시아를 패배시키려 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는 유럽은 퇴보했지만 여전히 이성적인 목소리가 남아있다면서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과 슬로바키아 총리 로베르트 피초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별력 있고 실용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브라셀이 미국이 중재하는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에 개입하려는 이유는 회담을 방해하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가치를 지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유럽인들과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